봐. 우리 평형에 대해서 배우겠다. 힘의 평형은 알지 않니? 합력, R자임이 0이 되는 게 힘의 평형이에요. 아까 나 이물체 밀 때 이물체의 속도가 안 변했잖아. 왜냐면 이물체가 받은 합력이 0에 대해서. 그치? 이걸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나는 힘 받았냐 안 받았니 지금? 나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바뀌는 힘 받았죠. 지구가 당기는 힘 있고 이 바닥이 날 쳐 올리는 힘이 있어서. 근데 내가 속도가 변해 안 변해? 그래서 합력은 0이지? 이게 힘의 평형이라고. 어떨 때 힘의 평형이 돼? 어떨 때? 같은 작용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지는 힘의 평형이에요. 맞죠? 맞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면 힘의 평형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물체할 때 물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면 힘의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봐봐.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데 1번 봐봐. 1번. 정지에 있는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이 동일한 작용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합력이 0이 되죠? R자임이 0이 되므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다. 이걸 갖다가 힘의 평형이라고 해. 근데 이제 두 개 말고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지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합성한 힘이 0이면 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그냥 어떻게 합성한다고? 일단 위치가 다 다르네. 한 점에 작용한다고 모아야겠죠? 아무데나 해. 이걸로 할까? 여기 이렇게 옮겨. 여기도 이렇게 옮겨. 그 다음에 합성하면 되잖아. 이거 평행이동하고 이거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아시죠? 아니네. 그쵸? 일로 가야지 0인데. 그래서 이럴 때 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중심일 때는 같은 작용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가 작용하면 되는데 힘이 여러 개잖아? 그러면 얘가 10의 평형이야. 그러면 얘가 10뉴턴. 얘가 5뉴턴이야. 그럼 얘 몇 뉴턴? 15뉴턴이면 10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됐니? 한 점에 붙이면 합력이 0이잖아. 이걸 10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같은데 이쪽도 있었어. 만약에 5뉴턴. 여기도 5뉴턴 있으면 되겠지. 나눠서 하면 편하겠다. X축 방향이 합력이 0, Y축 방향에 합력이 0 이런 식으로. 힘의 평형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힘의 평형이라고 해도 돌림의 평형은 아니죠? 얘 돕니다. 이렇게 지금 오른쪽 당기고 이렇게 당기면 이거 회전축으로 했을 때 어디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맞아? 왜냐면 얘는 이걸 회전축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회전축에 가해졌지? 돌림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이게 팔의 길이잖아. 이렇게 힘가 있으니까 롤로 회전시킬 거 아니야? 얘는 이게 팔의 길이고 롤로가 있으니까 롤로 회전시키죠? 누가 더 커? 여기 같다고 하면 얘가 더 크죠? 이로 돌겠네. 힘의 평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림의 평형인 건 아니에요. 돌림의 평형까지 만족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평형,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다시 우리가 기존의 물체의 크기를 무시할 때는 그냥 평형 그러면 힘의 평형만 따졌었어. 근데 물체가 원래 크기가 있잖아. 그러면 돌림의 평형까지 고려해서 돌림의 평형까지 만족해야지만 역학적인 평형, 진짜 평형이라고 한다고. 됐니? 보통 여러 의미가 있을 때 위로 이쪽으로 10뉴턴 가고 이쪽으로 10뉴턴 가면 돌죠. 그쵸? 합력은 0이지만 이거지.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쪽으로 10뉴턴 이쪽으로 10뉴턴 가면 힘의 평형은 만족해요. 그쵸? 이 힘의 평형이지? 맞아? 하지만 돌림의 평형은 아니라고. 이렇게 돌리니까.
회전축을 어디로 해? 회전축을 어디로 해야 돼? 회전축? 니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상관없어. 난 여기로 할래. 정신 나가니 저 여기다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회전시키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지? 맞지?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니? 이게 더 크죠?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맞죠? 이게 더 작을 거 아니야. 얘는 요거니까 요거. 여기 왼쪽으로 요거네 요거. 아, 이 문제가 안 된다?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다시 잘 설명해 줄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5m고 이게 2m예요. 여기서 내가 율로 10N가 있고요. 여기서 율로 10N가 있어. 또 안쪽에 잠깐 여기다가 10N가 있어. 그러면 돌림힘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그럼 얼마니 돌림이? 그러니까 돌림힘의 합력이 얼마야? 구해봐.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아, 요 끝에다가 해야 되는구나. 못 구하겠구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있어. 돌림힘의 합력이 얼마니? 요걸 회전축으로 하면 이렇게 8의 길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이건 구할 수 있겠다. 얼마? 5 곱하기 10이죠? 시계 방향으로. 맞지? 시계 방향으로 구할 수 없다. 얘는 돌림이 얼마야? 이거 저번 시간 들었으면 이거 돌림이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돌림이 얼마? 이거는가? 이긴 거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구나. 2m래. 어떻게 구해? 이렇게 연장선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하면 됐지? 기억나? 여기 1m고 이게 10N니까 얼마?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 20N 그렇죠? 맞지? 이게 더 크네. 이렇게 교정하는 거지. 맞아? 회전축을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돌림의 평형이 아니에요. 힘의 평형은 맞지. 여기 봐봐. 별표. 물체가 운동 상태에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회전까지 안 하는 진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뜻이야.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일단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방향과 크기가 같은 그냥 물체에 작용한 X축성분의 총합과 Y축성분의 총합이 얼마인데 0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힘의 평형은 뭐라고? X축상의 총입과 Y축 방향의 힘의 합이 얼마? 0이면 된다는 뜻이야. 됐니? 그 다음에 돌림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의 합이 0이면 되겠지. 맞아. 이거 어떻게 이 작용점이 다른데 이거랑 같은 작용선상이 아닌데 합성해서 힘의 평형을 왜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디 작용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결국 안 움직여야 되니까 이 두 물체가 같은 지점에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힘의 평형이려면 맞니? 그래서 두 개 합성할 수 있어요. 어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냐면 그 어디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중심, 질량중심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냐면 봐봐 찾아볼게요. 이놈의 질량중심이 어디냐면 너네 이거 해봤을걸? 여기에요. 어렵네요. 왜 안 돼? 좀 잠깐 들어줄래? 여기. 그치?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질량 중심이라고 그래. 실제로는 봐봐. 이 물체의 모든 지점에서 힘들이 작용하고 있지? 근데 얘가 힘의 평형이라는 얘기는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내가 혼자서 여기서 쳐 올리죠? 그 힘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국은 힘 합성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한 게 결국은 내가 여기 점 찍은 데 있잖아. 거기서 한꺼번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합성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그 지점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합성하면 얼마가 돼? 0이 돼요. 그러면 힘의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들 이게 사실 그냥 받아들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 이해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봐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중력작용, 여기도 작용하고 여기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렇게 작용해요. 근데 얘가 힘의 평형이래. 어? 힘의 평형이래. 그럼 이거 3개 더한 거랑 이거랑 같으면 된다 그랬지? 왜 그래? 여기에 이렇게 손대고 있으면 얘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잖아. 그 얘기는 나는 여기서만 가 있는데 요 3개 힘이 결국은 여기서 똑같게 가해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요심이 여기서만 작용했다고 보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랑 똑같은 요 3개랑 똑같은 뭐 10N이었으면 나는 여기서 30N 가하면 그럼 쌤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힘의 평형할 때는 그냥 방향성을 가지고 더해주면 돼요. 됐니? 요 지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찾았어 내가 지금? 어떻게 찾았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긴 것들은 찾기 쉬워요.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아무데나 잡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딸랑딸랑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실을 내라는 거야. 이렇게 실을 쭉 늘어뜨려요. 그럼 이렇게 선이 걸릴 거 아니야? 지워줄게 좀 이따. 늘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딸랑딸랑하면 여기서 할까? 이렇게 내가 흔들흔들하지? 그럼 실을 쭉 늘어뜨릴 거 아니야? 이렇게 쭉 늘어뜨려요. 그럼 여기서 만나지? 여기가 무게중심이에요. 보통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기면 어떠니? 어디가 무게중심이야? 규칙적으로 생기면 정가운데입니다. 여기 정가운데 이렇게 여기 정가운데 그치? 근데 이게 아마 여기가 좀 더 무거울까? 그 다음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무게중심이 그거 하기 전에 잠깐 3번 5페이지에 얘 봅시다. 얘 크레인에서의 역학적인 평형 이런 거 본 적 있니? 크레인? 어? 진짜 황당하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무슨 건물을 줘가지고 내가 22층에서 어? 근데 우리 집 바로 여기 한저 정도 떨어진 곳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20층은 안 넘을 것 같긴 한데 크레인이 우리 집 바로 창문 위에까지 올라가 있어 이게. 그래서 아침 7시만 되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공사 시작해가지고 여름까지 안 되는데 거기 보면 크레인 너네 본 적 있을 거야. 크레인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체 들어올리려고 매달리는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사람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게 무거운 이런 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얘가 안 움직이려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이랑 이쪽으로 작용하는 돌림이 같도록 이 추를 갖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2대 1이면 내 질량이 mg네. 이는 얼마? 2mg. 그러면 봐봐. 돌림의 평형은 만족했으니까 안 들어가죠? 근데 힘의 평형도 만족해야 되니까 아래로 지금 3mg잖아. 그럼 위로 3mg가 어디서 가해줘야 돼? 이 지점에서 위로 3mg가 가해졌다. 똑같이 하는 위로 3mg예요. 힘의 평형도 만족하고 돌림의 평형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넘겨봐. 무게중심 한번 봅시다. 무게중심이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전체 무게가 한 곳에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대칭으로 생겼으면 나 정가운데입니다. 정가운데. 야구방망이처럼 생겼으면 약간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죠? 무게중심이. 어떻게 찾는다? 실 같은 거 늘어뜨려가지고 선을 그린 다음에 교차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야. 사람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단전이라고 들어봤니? 배꼽
약간 밑에 거기가 무게중심 아닐까? 근데 무게중심이 있잖아. 위에 있으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부터 해보자. 무게중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걸 회전축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10N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m, 또 2m 떨어져서 20N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무게중심 어떨까? 무게중심 하나 더 할까? 2m 떨어져서 30N짜리가 있어. 무게중심 어떨까? 찾아봐. 손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치고 어디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은 얘가 균형을 유지하겠냐 그거죠? 어떻게 찾니 이거? 일단 내가 위로 가야 되는 힘은 얼마 가야 되니? 이거랑 더한 것만큼 가야겠죠? 힘의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50N의 힘을 가야 돼요. 60N의 힘을 가야 돼요. 맞지? 어디다 가야 돼? 무게중심에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딜까? 일단 느낌상 이쪽이 좀 더 무거우니까 이 정도 어딜 것 같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니? 이거 할 때 보면 찾을 때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무게중심이 한 요 정도 돼. 여기가 아니라고. 당연한 요 정도. 그 정도 되겠지. 무거운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여기 어딘 것 같죠? 어떻게 찾아? 힘의 평형은 만족했어. 돌림의 평형은 만족하면 되잖아. 여기라고 놓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놔요. 그럼 돌림의 평형은 만족하면 되니까 얘도 1로 돌림이 만들고 얘도 1로 돌림이 만들고 얘도 1로 돌림이 만들지? 얘 혼자만 1로 돌림이 만드는 거잖아. 쌤쌤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얘가 만드는 돌림이 얼마? x 곱하기 60 맞죠? 이거랑 뭐랑 같은데 얘가 만드는 돌림이 2 곱하기 10 얘가 만드는 돌림이 얼마? 4 곱하기 20 얘가 만드는 돌림이 얼마? 6 곱하기 30 아니? 5x가 걸 수 있네. 일단 계산 안 되고요. x는 얼마? 6분의 2 더하기 8 더하기 18 그러면 6분의 28 2, 3, 6 2, 3, 2 3 4, 12 4점 3분이야 3, 4, 12 2분이니까 30 약 4.7 정도 되겠다 그치? 그럼 어디야? 별로 여기 많이 안 가네. 하나, 둘하고 7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 진짜. 그치?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찾는 방법?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둬도 편해요. 어떻게 하면 되니 보니까 밑에는 뭐 들어가? 내가 가는 힘 들어가죠? 이 전체에 힘의 중력과 같은 힘이 들어간다고. 밑에는 뭐 들어가요? 밑에는 무게중심 구할 때 밑에는 얘가 M1, M2, M3면 M1G 더하기 M2G 더하기 M3G가 들어간다고. 맞아? 내가 가야 될 힘이 이 밑으로 가야지는 모든 힘과 같으니까. 위에는 뭐 들어가요? 각각의 돌림힘들 들어가죠? R1 곱하기 M1G R2 곱하기 M2G R3 곱하기 M3G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G 다 알려도 되겠다. 와서 어떻게 구한다? 밑에는 전체 질량 써주고 위에는 그 질량까지의 내가 회전축 잡은 대로부터 해서의 거리랑 질량의 곱을 갖다가 더함값을 써주면 된다고. 맞니? 거기 써있어요. 봐봐. 구하는 방법 6페이지. 어떻게 구한다 무게중심은? 밑에는 질량의 합을 써주고 위에는 각각의 점질량까지의 거리와 질량의 곱의 합을 써주면 됩니다. 됐니? 맞아?
해볼까? 이게 10m고요. 받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있고요. 여기 누가 있을까? 내 아내가 있어요. 서로 만날 거 좀 있다가 이 거리가 2m고 이 거리가 2m야. 가만히 서 있자. 만나지 않을 거야. 봐봐. 이렇게 됐거든? 질문. 내가 이 받침대를 갖다가 이동시킬 거예요. 이쪽으로. 최대한 이동시킬 수 있는 거리가 어딜까? 무게중심 찾아봐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어디다가 받침대를 설치해야지만 우리가 안 넘어지고 있을까? 어디다 설치해야겠어요? 얘가 지금 60kg고 얘는 30kg예요. 그러면 어디가 무게중심이겠어? 지금 전체 질량 밑에 써줘야겠죠? 여기서부터 할까? 회전축을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하면 전체 질량 얼마야? 90. 그 다음에 얘까지의 거리는 2 곱하기 60 더하기 얘까지의 거리는 8 곱하기 30. 그럼 얼마야? 9분의 38에 24 더하기 6이 12. 그러나 9분의 36 339 8은 326 4다 4. 빈서치 어디에요? 4네. 이제 2m 떨어지고 있죠. 그치? 무게중심이 여기네. 얘는 몇 미터라 그러면 4m. 그치? 여기가 무게중심이네. 받침대를 여기다 설치해야 돼요. 그치? 맞아? 찾을 수 있죠? 됐습니다. 거기 봐봐. 7페이지 확인 문제 봅시다. 방금 한 문제랑 똑같네? 돌림의 크기. 여기 받침대가 있는 지점이 무게중심이라면 돌림의 합이 얼마일까? 0이겠죠? 무게중심 아닐 것 같아요. 딱 봐도. 돌림의 크기 어딜까? 회전축을 어디로 해야 돼요?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얘들아 회전축 어디로 해야 될까? 얘들아 거기 1번 봐봐. 회전축 어디로 할 거예요? 너네가 골라. 회전축은 진짜 아무데나 해도 되거든? 회전축 어디로 할 거예요? 여기 지금 5m 4m 지금 일로 몇 뉴턴? 20뉴턴 일로 몇 뉴턴? 50뉴턴. 받침대가 있어서 받침대는 위로 힘을 가하겠죠? 얼마 가하고 있을까? 70뉴턴 가하겠지? 왜냐면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잖아. 돌림의 평행인지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야, 그냥 봐봐. 재밌는 거. 진짜 환장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림을 구하라고 하는데 회전축이 안 나와 있잖아. 정상인이면 회전축을 어디다 할까? 정상인. 회전축 어디다 할래? 여기다 하겠지? 맞지? 그때 미쳤는지 회전축을 여기다 해. 그러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얘는 이쪽 회전, 얘는 이쪽 회전, 얘는 이쪽 회전 다 합성하면 되니까. 얘들아 돌리기 문제 풀 때 있잖아. 문제를 깔끔하게 잘 풀고 싶으면 회전축을 잘 지정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돌림이 어떨 경우에 0이었냐면 회전축에 힘이 가해질 때 돌림이 0이었지? 기억나? 내가 회전축을 갖다가 이건 안 써있었잖아. 아까 70이라고. 요식이 안 나와있죠? 구하기 싫지? 그럼 회전축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요게 가하는 힘에 의한 돌림은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된다니까? 요 두 개의 돌림만 고려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 알아. 이거 쉬우니까. 이거 70만 바로 알았어, 만약에. 그러면 양심적으로 왜지 여기다 회전 추가하는 사람은 진짜 연습하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회전 추가하거나 여기다 회전 추가하거나 여기다 회전 추가하지 하나는 줄지 그래도. 안 그래? 봐봐. 이거 회전 추가하면 돌림이 얼마예요? 이쪽으로 얼마? 5 곱하기 20. 이쪽으로 얼마예요? 4 곱하기 50. 그럼 얼마 이거? 100. 이거 200. 따라서 얼마? 이쪽으로 얼마? 100이네. 맞지?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쵸? 야, 그럼 이걸 회전축으로 해봐. 그래도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걸 회전축으로 하면 얘에 의한 돌림을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 돌리면 얼마? 5 곱하기 70 이쪽이에요. 얘는 이쪽 얼마? 9 곱하기 얼마? 50 그리고 40 15 35 100 맞네. 이쪽으로 100 맞지? 혹시 심심한 사람은 이 4m 떨어진 지점 회전축으로 해서 한번 계산해봐. 그래도 딱 100 나오지. 하지마. 회전축 무슨 말인지 알겠어? 회전축 어디다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잡으면 돼요. 여기 딱 있으면 여기 회전축 아니겠냐? 그치? 어딜 회전축으로 잡든지 전부 다 100 나옵니다. 답 2번이에요. 방향은 시계 방향. 오케이? 2번 봅시다. 물체의 작용은 알점이 0이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2번 반시계 방향으로는 돌림힘이 0이어야 된다. 아니죠? 전체 돌림힘의 합이 0이어야 돼요. 디귿 기억 디귿이네. 넘겨봐. 이거문에 안 들었어. 피자에 잡다 가본 사람 가봤어? 올라가봤니? 올라갔어? 그 위에까지 올라갔어? 진짜? 못 올라가게 막았대. 무너질까봐. 와씨 옛날에 갔었구나. 너도 가봤어? 피자 있었다? 올라가진 않았어? 넌 늦게 가봤구나. 못 올라가게 했지? 올라가게 했는데 안 올라갔어? 왜? 아이씨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안 올라갔어? 나 가보고 싶다. 나 못 가봤어요. 야 내가 비행기 멀미돼서 비행기를 갖다 1시간 이상 잘 못 타. 피사할 때 왜 안 넘어질까? 탑쌓기 해봤니? 이런 거 쌓을 때 심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으면 계속 쌓을 수 있을까? 응? 왜 계속 못 쌓니? 왜? 언제까지 살 수 있어? 딱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받침면이라고 해요. 받침면 위쪽에 무게중심이 올 때까지 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는 무게중심이 그래도 얘가 더 무거운데 한 요 정도까지 쌓으면 잘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네. 그치? 이렇게 쌓으면 전체 무게중심이 여기니까 받침면 바로 위에 있죠? 근데 하나 더 쌓아봐.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일로 가잖아. 그럼 넘어간다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고요. 이렇게 세우는 물체가 있어. 똑같아 길이가. 그러면 얘가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 얘가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 이놈을 더 안정적이라고 그래. 왜? 얘를 갖다 들어가지고 회전시킬 수 있는 각도가 많다는 거야. 원래대로 되돌아올 때까지 회전시킬 수 있는 각도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 받침면 위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되니까 얘를 얼마큼 회전시킬 수 있냐면 지금 이게 무게중심이잖아. 대칭이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회전시킬 수 있죠.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다. 아이씨. 이렇게까지 회전시킬 수 있다고. 맞죠? 봐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니까 각도 엄청 많이 회전시킬 수 있지? 여기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바로 직전에서 놓으면 여기 직전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 내가 무게중심 여기 있을 때 놓으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괜찮아? 그러면 여기로 힘이 가해지고 있고요. 여기 회전축이니까 돌림 힘이 이쪽으로 생겨서 원래대로 되돌아간다니까? 맞아? 얘 봐라 얘. 얘는 회전시키잖아? 그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요만큼 회전시키면 끝이야.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가잖아? 요 정도 가잖아? 그러면 여기 회전축이니까 힌트 이렇게 돼요. 요 정도만 회전시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회전시켰어. 그러면 요게 팔의 길이고 요로 힘이 가지니까 여기 들어가서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얘는 돌 수 있는 각도가 다른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큼. 이게 훨씬 더 불안정하다고. 이걸 안정된다고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얘가 훨씬 더 받침면이 크지? 받침면이 넓어야 돼. 그래야지만 여기 위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위로 올라갔을 때 많이 돌 수 있지.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아니? 너네들은 지금 한 그래도 6등신? 7등신? 8등신? 보통 그렇지. 너는 진짜 8등신 되겠다. 키가 커서. 그치? 그게 뭔지 알지? 머리 크기로 갖다 나눴을 때 이 머리 크기가 8개 들어가는 사람이 8등신이잖아. 나 하나 둘 셋 넷 8개 8등신. 근데 애기들은 얘가 몇 등신이니 애기? 혹시 조카나 깐난애기 있니? 깐난애기? 한 3살? 막 2살? 몇 등신? 2등신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들은. 그쵸?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발은 요만한데 받침면은 됐다 작아요. 뭐 한 이 정도 있어 무게중심이. 간신히 불안불안하지 않니? 걸을 때 보면? 애기들 이렇게 걸어갈 때 옆에 살짝 밀어봐. 바로 픽 쓰러져요. 진짜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되게 불안하다고.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됐니?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라고? 무게중심이 최대한 밑에 있고 어떻게? 받침면이 넓으면 안정적인 거야. 왜? 많이 돌릴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돌릴 수 있어? 요 회전축 바로 위에 올 때까지 돌릴 수 있는 거야. 아니? 혹시 세월호라고 알아? 너네 태어나기 전 아니야? 아니야? 태어나더니? 5살? 그러니까 세월호가 세월호가 왜 침몰됐니? 어른들이 나빠서 그렇죠? 보통 배를 보면 절대 배는 웬만하면 침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을 아래로 만들기 위해서 짐을 싣더라도 무게중심을 밑으로 만들려고 있잖아요. 여기다 물까지 채워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이 보통 이렇게 밑에 형성이 돼. 근데 물속에 잠기면 부력이라는 게 있죠? 물에 잠기면 물에 잠긴 부피만큼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 부력이 이렇게 작용한다고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쌤쌤이 돼가지고 지금 얘가 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기울어지잖아? 이렇게 기울어져요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무게중심은 그대로잖아 여기. 맞아? 근데 부력은 이쪽이 더 많이 잠겼으니까 여기 아까 여기 있던 게 일로 옮겨가요. 일로 옮겨서 한 이 정도가 부력이 생겨. 그럼 어떻게 회전력이 작용하겠니? 얘는 밑으로 당기고 얘는 위로 당기니까 이렇게 돌겠지? 그래서 다시 배가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웬만하면 이렇게 흔들흔들해도 침몰이 안 돼요 배가. 근데 그 세월호 선수가 짐을 많이 실으려고 여기 물을 뺐어 심지어. 그리고 여기다 짐을 엄청 많이 실었다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떻게 돼? 무게중심이 이 위로 올라가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돼버렸어. 부력이 여기 있고.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되게 위험해요 이건. 만약에 기울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죠? 맞아? 근데 부력은 어떻게 돼?
조금밖에 안 가. 이게 일로 가긴 가는데 한 요 정도라고 이런 무력이. 그래서 어떻게 돼? 무게중심 위에 있는 바람에 얘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돌죠? 조금만 여기 조금만 기울어져도 있잖아. 순식간에 들어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식물돼 버린 거야. 나쁜 사람이죠. 다음 주에 만들어 볼까요? 넘어지지 않는 새알이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툭 쳐도 이렇게 균형 유지하는 새알. 다음 주에 만들어 볼까? 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안 넘어가는 거. 왜 안 넘어가니? 이게 받침점인데 무게중심이 얘를 무겁게 축을 달아가지고 한 요 정도에 이런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기울어지잖아,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여기로 가죠? 근데 받침대가 위에 있으니까 돌리면 어떻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나도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넘어져요. 야,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인데 만약에 받침면 밑으로 가잖아? 그러면 안 넘어져 진짜로. 넘어질 수가 없잖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넘어져?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넘어져요. 심지어 여기니까 받침 무게중심이, 그치? 되돌아온다니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장대 이렇게 들고 있죠? 무게중심 낮추려고 그러는 거야. 장대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이 좀 밑으로 가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자전거는 밑에 있습니다. 심지어 외줄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니? 이렇게? 서커스 본 적 있어? 네발 자전거 타는 사람? 줄에서? 서커스 본 적 없어? 동네에 서커스 본 적 없어? 난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여줬어요. 3,000원. 웨이트통이랑 여기 밑에 있잖아. 이렇게 추가가 있다 이거.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이게 더 무거워 얘보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지. 회전축이 요 받침대 밑에 있으니까. 오뚜기 알아? 오뚜기? 부셔봤어? 안 부셔봤어? 오뚜기 부셔본 사람? 어릴 때 오뚜기 맨날 이렇게 넘어뜨려 다시 일어나잖아. 난 부셔보고 싶죠.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부셔봤거든? 어릴 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고요. 그 밑에만 이렇게 쇠붙이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받침면이고 회전축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맨날. 이건 여기는 무게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게중심의 위치가 바닥면이 넓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면 안정적이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넘겨봐. 9페이지 다 있습니다. 이건 쉽네요. 거기 FP랑 예제 보세요. 9페이지 밑에 FP랑 FQ가 있죠.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만약에 선반도 질량이 있다. 이거 한번 해볼래? 선반도 만약에 질량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구하지? 봐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얘가 질량이 얼마냐면 질량이 2kg야. 얘를 내가 이렇게 들어올리려면 최소한 몇 뉴턴의 힘 가야 될까? 얘 그냥 들어올리려면 중력 같은 또 G를 10이라고 하면 얘 무게가 20N이죠? 20N의 힘을 가야지 들 수 있지? 근데 나 이렇게 들 거야. 이게 2kg짜리인데 이걸 이렇게 들려면 20N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N의 힘만 가면 될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들 때 내가 가야 되는 최소 힘이 얼마일까? 얼마 힘만 들면 이렇게 살짝 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요 이거? 질문 봐봐. 다시 이 막대기가 지금 2kg에서
들어오려면 20N의 힘이 필요한데 여기는 가만 놔두고 요 끝에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어 누군가를. 그럼 얼마 힘 가야겠냐고. 어떻게 풀어요? 이 막대기가 2kg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이런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막대기를 질량이 없는 이렇게 생긴 막대기에 2kg짜리가 여기 가운데에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선반에 질량이 지금 계속 안 나와 있는데 선반에 질량이 나와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질량 없는 선반이 있고 그 선반의 무게가 무게 중심에 뭉쳐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기에 2kg짜리, 그러니까 20N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좀 얘 들고 싶어, 내가 이제 들어올리고 싶어. 그럼 얼마 힘만 있으면 돼? 요 돌림과 요 돌림이 쌤쌤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가 R이면 요 길이는 2분의 R이에요. 그러면 얘는 돌림이 얼마? 20 곱하기 2분의 R이고 R은 얼마인가 하면 돼? F 곱하기 R만큼의 힘 가하면 될 거 아니야, 돌림이. 맞죠? 이 전체의 돌림이니까 얘는 요 돌림이고. 그러면 F 얼마만 가면 돼? 10N만 가면 들 수 있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드는 건 어려워도 이렇게 드는 거 쉽다고. 절반의 힘만 있으면 되니까. 선반에 무게가 없는데 만약에 선반에 무게가 있잖아? 그러면 쭉 해놓고 가운데, 정가운데 선반에 무게 표시하면 된다는 뜻이야. 한번 해봐. 이 문제. 지금 안 움직여요. 역학적 평형 상태네. 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첫 회에서. 근데 너 선생님이 어렵게 문제 내면 진짜 그건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역학적 평형을 만족해야 되니까 회전축을 어디다 놓을래? 회전축 어디다 놓을래? 회전축만 잘 놓으면 있잖아.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받침대에다 놓을래? 어차피 각각 구하는 거니까 받침대다? 두 번 해야 되는 거. 난 받침대에다 놓을래요. 딴 데는 아직 돼 안 돼? 되긴 해요. 이게 몇 미터야 지금? 2m에 이쪽으로 얼마? 120m. 그 다음에 3m죠? 3m에 FQ 맞지? 그 다음 여기서 FP야.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회전축 놓잖아? 그럼 이 돌림을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러면 FQ값 나오는 거죠. 요 돌림은 얼마? 2 곱하기 120. 요 돌림은 3 곱하기 FQ. 그럼 FQ 얼마? 바로 나오잖아. 그 다음은 이거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다음은? 아니 뭐 돌림을 또 하니. 힘에 표현하면 되지 이제는. 위로 가해지는 모든 힘과 밑으로 가해지는 모든 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80이라고 나왔어. 근데 밑으로 가해지는 모든 힘이 12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겠어? 40 바로 나오죠. 됐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넘겨. 확인 문제예요. 삼각대를 설치하면 받침면이 넓어져요. 요 전체가 받침면이야. 얘 쓰러뜨리지 않으려면 좋은 거에 보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고리가 있다. 여기다 무거운 줄을 매달아놔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치우치겠지? 그럼 안 넘어가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여기다 이렇게 카메라 달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돌 수 있는 각도가 요만큼 들어가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무게중심 만약에 여기가 축 나가서 여기를 만들잖아? 돌 수 있는 각도가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치? 그런 장치입니다. 이렇게. 거기 밑에 무거운 거 달아서 추를, 무게중심을 밑으로 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답이 2번이에요. 됐지? 대충 뭐 배웠는지 좀 알겠어? 여기 보자. 여기 대표 유형 문제라고 딱 3문제 있거든? 한번 풀어봐. 이거 풀 수 있어야지. 오늘 무료운 문제가 아닐 거면 이거 풀 수 있어야지. 오늘 배운 게 아는 거예요.
얘는 이제 다 해서 얼마 안 돼요. 요 정도 수준에서 내라고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했더라고. 너무 쉬워요. 근데 아마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봐. 할 수 있나? 문제가 되게 슬픈 문제예요. 됐냐? 1번 더 줄게요. 세 번째니까. 하고 있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딸이 이번 겨울방학 때 학원을 바꾸려고 학원을 끊고 수학이랑 영어 레벨 테스트를 봤거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원에 못 들어갔어요. 열받아서 수학을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풀어봐 그러면 이렇게 못 기다리겠지? 다 떨어졌어. 말이 되냐? 영어는 난 수학은 떨어졌다고 쳐도 선행을 안 했었으니까 영어는 지금 영유까지 다녔는데 영유를 2년 넘게 다녔는데 딴 거 시킬까 진짜로. 야 공부 안 하면 너 뭐 하고 싶니? 시험아 응? 아직 애기인데 아직 어린데 뭘 할 수 없는 게 없어. 지금부터 해도 되지. 뭘 시키지? 노는 거 좋아하는데 노는 걸로 갖다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진짜 노는 건 진짜 잘 노는데. 다 했죠? 1번 11페이지. 여기 이렇게 쉬워. 야, 축바퀴는 결국 지뢰랑 똑같은 거 아니니? 그쵸? 양쪽의 돌림이 같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돌림이 같은데 어떻게 회전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합력이 0이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F를 좀 더 돌림이 0이 되는 경우 말고 좀 더 세게 가잖아? 그러면 더 빨리 도는 거지.
맞죠? 최소임은 양쪽의 돌림이 같을 때예요. 따라서 얼마? 예, 이거 얼마야? 0.2 곱하기 F랑 뭐랑 같으면 돼? 0.05 곱하기 그게 얼마야 이거? 100이랑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5랑 F니까 얼마? 100이니까 5 나와야 되니까 25네, 그치? 답 2번이죠? 어떻게 보는지 알지? 모르겠다. 2번 막대에 작용하는 돌림의 합은 0이다. 왜? 역학적 평형 상태입니다. 지금 회전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돌림의 합 0인 거 맞고요. P와 Q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심의 크기의 합은 힘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밑으로 30 작용하죠? 따라서 위로도 30 작용해야 돼. 그치? 틀렸고요. 디귿 막대의 왼쪽 끝을 회전축으로 하면 추의 무게에 의한 돌림의 크기가 얼마야? 90이네요. 그쵸? 그러면 Q에 걸리는 힘의 크기는 얼마겠어? 4분의 90이겠지? 맞아? 이제 무슨 거 같아? 뭐 물어봤니? 원래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3이고 1이죠? 아니다 1이지. 이게 지금 이 밑으로 30N이 가있잖아. 요걸 회전축으로 하면 얘가 가는 돌림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돌림과 지금 요 돌림이 같은 거잖아. 이놈의 돌림이 얼마? 90Nm죠. 그치? 그럼 이 돌림도 90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당기는 이 실이 당기는 장력 T는 얼마야? T 곱하기 4가 90이어야 되니까 T는 4분의 90Nm겠죠. 그쵸? 맞아? 그러면 얘가 당기는 힘은 얼마? 합쳐서 30이어야 되니까 4분의 얼마? 30 빼주면 4, 30이니까 30이겠네. 그치? 그래서 더해야지 딱 40 나오지. 딱 30 나오죠. 맞아? 넘겨가. 답이 이건 뭐냐? 기억이랑 기대시네. 선반. 와, 씨, 이렇게 만들면 진짜 바보죠? 모식 못 버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보통 선반 만들 때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선반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못 받고 또 무슨 짓 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받침대 하나 더 설치해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물체를 갖다 올려놨으면 요 돌림입니다. 요 길이만큼의 돌림입니다. 이 모식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만드는 돌림입니다. 지금 반대가 이거야. 요거의 반대가 이거지. 그 다음에 이 받침대가 얘를 위로 올리죠? 이 닿는 면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니까 요 돌림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대 하나 설치하면 이걸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좋겠지. 팔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구하느니 이거 곱하기 이거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요 빨간색 두 개랑 요 하얀색 하나가 쌤쌤이 되면 되니까 훨씬 못에 가해지는 힘이 작아지지. 그치? 얘가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더 원래는 이건 그냥 못 맞는데요. 뽑힙니다. 얼마야 보면 이게 지금 A고 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하네. 그러면 여기 좀 이상했어야 돼. 좀 요게 B고요. 요게 회전축이래.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야. 그럼 여기서 지금 가해지는 힘이 라지 M지예요. 그러면 요게 회전축이니까 요 돌림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아까? 요렇게 연장선 그린 다음에 요렇게 수선 그리면 요게 팔의 길이가 되는 거지. 결국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돌림이 요 빨간색 돌림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 돌림이 있는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A 곱하기 MG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뭔 말인지?
원래는 이거와 이거의 돌림인데 나는 이렇게 돌림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왜냐면 각도가 90도가 아닌 바람에. 왜 그런지 아까 보여줬죠? 지금 무슨 말인지 하는지 알지? 얘는 뭐 바로 보면 되죠. 이거랑 뭐랑 같은데 B 곱하기 F랑 같으면 되니까 F가 얼마? 2분의 AH죠. 그래서 미음 맞아요. 기억. 시계 반대 방향. 아니지, 시계 방향이지.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일로 이동하면 팔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바람에 돌림이 더 커지죠? 그래서 모시 지탱하는 힘이 더 커져야 되죠. 왜요? 니은 기부시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래? 아까 내가 내려잡았는데 이 막대기의 무게가 20N이에요. 내가 이쪽 끝에 있고요. 내 아내가 이쪽 끝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아내한테 달려가겠죠? 우리 둘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둘이 만날 수 있겠니, 없겠니?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때 절벽이라고 합시다. 잘못하면 만약에 주저 안 잡고 떨어지면 죽잖아. 내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니? 못 가? 갈 수 있어, 없어? 봐봐, 이게 받침면이죠? 이게 받침면이야, 맞아? 어떨 때가 얘가 안정적이냐면 나랑 이 나무 막대기랑 이놈의 질량 중심이 이 받침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일단 막대기는 무게가 20이니까 여기에 20N이 가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이쪽에서 내 안에 10N이 가해지고 있어요.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지금 이 10N 가하는 거면 무게중심이 어디야? 한 요 정도 어디겠네. 그치?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맞아? 근데 내가 이리로 가기 시작해. 가기 시작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잖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왜? 여기 가버리면 내가 가는 힘이 여기서 가니까 요거랑 쌩쌩돼서 날아가요. 요심밖에 없는 거야. 그럼 무게중심이 얘랑 얘만 따지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좀 더 무거우니까 못 가네? 4대 2니까 딱 여기네. 여기까지 딱 갈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무게중심 딱 여기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한 발짝을 해서 걷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럼 쑥 떨어진다고. 돌아가서. 그럼 못 만나요, 2m 거리에서 우리는. 되게 슬픈 문제라니까, 이게. 근데 문제 때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그럼 저 판 전체 무게를 그냥 그 무게 중심에만 작용한다고. 이 판은 여기에 20N 작용한다고. 만약에 가고 싶잖아? 그러면 이 판때기를 더 무거운 걸로 하면 돼요. 100N짜리로 해. 그럼 갈 수 있죠. 이로 내가 좀 가도 전체 이놈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이 요 안에 계속 있을 수 있겠지? 그럼 갈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 받침면 이거 시험문제 나왔었어. 물론 이번 개정된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게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있었거든? 그 상대로 1년, 2년, 3년 정도 지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나왔었다니까. 2m/s의 속도로 가고 있다. 몇 초일 때까지 갈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뭐 그런 거 나오고. 못 만나면 딸려, 절대. 넘겨봐. 나머지 네 문제 풀고 나머지 없다. 네 문제 풀어라. 나머지 1, 2, 3, 4. 대박 쉬워요. 학교 시험이 이렇게 나올 거야. 겁먹지 말고. 시켜야지. 그람이라 해가지고 이걸 또 0.001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생쌤이니까 전부 다. 센치를 또 미터로 고치고 싶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생쌤이니까.
4번 괜찮네요. 오, 3, 4번 괜찮네요. 시험 좀 줄게요. 풀어주세요.
풀어줄까 시간? 한 번 구하는 사람? 아니 진짜 건사 없어 아무도? 내가 해볼까? 같이 할까? 1번 앞에 거부터 봅시다. 1번은 돌리기를 평행하면 되죠. 이거 단위가 뉴턴 미터이기 때문에 원래는 킬로그램 우리가 중력 구할 때 웨이트죠. 웨이트 중력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mg로 구하는데 요 m이 단위가 킬로그램이어야 되고 g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9.8인데 그래서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돌림을 구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뭘로 바꿔야 돼? 킬로그램이랑 그다음 뭐 미터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 돌림이 이거여가지고 단위가 뉴턴 미터가 단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차피 똑같은 그 값을 곱해가지고 바꿔주기 때문에 그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합시다. 그래서 원래는 킬로그램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전축을 어디로 할래? 회전축 30g 있는데 그런 데다 하지 말고요. 그냥 거기 정상적으로 그 받침대 있는 데다 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 있는 것들 하면 되잖아. 뭐 있냐? 30 곱하기 40 더하기 40 곱하기 20 더하기 5 곱하기 20 맞죠? 그럼 이쪽에 돌리면 두 개밖에 없네. x 곱하기 10 더하기 40 곱하기 50 둘이 쌤쌤이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요 얘는 돌리면 안 만들어요. 받침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둘이 같다 하면 또 x가 넣으면 되잖아. 어렵구나 이제. 자 끝나볼까? 그래서 얼마니? 10이에요. 할 줄 아나 나도 할 줄 아는데. 그 다음 2번은 이거는 남산 3.6이죠. 공격 3번 거기 보면 가에서 x에서 질량 요 스몰m은 2분의 1만큼 전체 길이가 이제 2분의 1만큼 이동했네. 그때 나무토막의 무게 m은 얼마일까요? 근데 돌림이 다 거기 실의 장면이 나와 있잖아. 가는 어떻게 써야 돼요? 가. 이게 L이야 지금 길이가. L이고 이게 얼마래?
몇 때문에? 2대 1이죠? 그럼 얘는 2F. 얘는 F 이렇게 써도 되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요만큼 X만큼 떨어져서 이쪽으로 얼마? mg. 그 다음에 라지 m은 어디서 가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니까 정가운데지. 정가운데서 얼마? 라지 mg. 맞죠? 지금 이 상태야. 오케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거에서 실수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거는 x만큼 가고 얼마? 2분의 1만큼 더 가서 스몰 mg. 그다음에 똑같아요. 무게중심 가운데서 얼마? 라지 mg. 근데 이거랑 이게 얼마야? 이번에는 2대 3이죠? 그럼 얘는 2f 3f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이거 왜 안 되니? 얘가 돌림의 표현도 되지만 심의 표현도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랑 이거 더한 게 얼마?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게 더한 게 같아야 돼요. 그치? 따라서 얘를 2f, 3f라고 쓰면 3f가 뭐라는 거야? mg 더하기 라지 mg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거 더하기 5f인데 안 갔네. 그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프라임 타임 써야지 이렇게. 그러면 5f 프라임이 뭐랑 같은 거야? 3f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f로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쓰면 돼? f로 쓰면 f 프라임이 얼마니까 5분의 3f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분의 6f고 얘는 5분의 2f네요. 그치? 그래서 2대 3입니다. 맞아? 아니면 나는 이렇게 분수 쓰는 거 싫어 그러면 양면에 다 50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10f, 5f. 얘는 6f, 9f 이렇게 써도 되고. 저 b가 2대 3, 2대 1이면 되니까. 됐지?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6f, 9f가. 그럼 이제 할 수 있니? 이제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걸 회전축으로 해서 여기 회전축하는 게 좋겠지? 그럼 이건 무시하고 얘 돌림이니 이거 두 개 돌림인가 같네. 그럼 5f 곱하기 l이 뭐랑 같아요? mg 곱하기 얼마? x 더하기 라지 mg 곱하기 2분의 l이랑 같네. 맞지? 이거 2분의 l이니까 6이니까 9 곱하기 mg랑 얘 돌리면 x 곱하기 mg잖아. 그게 뭐랑 같아? 요거 하나 돌리는 거랑 같이 l 곱하기 5f라. 여기서 식 하나 또 나와요. 뭐 얘도 얘를 회전축으로 하자. 그럼 얼마? 이걸 회전축으로 하면 정신 헷갈려요. 이걸 회전축으로 하면 좋겠지. 그럼 얘는 무시하고 이 돌림이 얼마? 3이 아니라 9f 9f 곱하기 얼마가? l이 요 돌림이랑 요 두 개 돌림이랑 같으니까 똑같네. mg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는 얼마? mg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맞죠?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야 빼면 되겠네. 여기서 이걸 빼버려. 그럼 얼마 나와요?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여기부터 수학 아니야 수학?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4f가 4f 곱하기 1이 뭐랑 같아? 날아가요. 숑 날아가고 숑 날아가요. 5만 남아? mg 곱하기 얼마? 2분의 1만 남네. 맞죠? 그러면 얘를 만들고 넘기면 f가 얼마야? 8분의 mg구만. 맞지? 그럼 일단 대입해. 8분의 mg 여기다가. 그러면 x 값은 나오겠지? 응?
뭐 구하는 거지? 아, 이거 대입해 여기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5mg고 얘는 얼마? 8분의 10mg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잖아. 그럼 라지 mg 값이 얼마인지 나오죠. 맞아? x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라지 mg랑 스몰 m 사이의 관계라니까 이것도 mg고 요거 mg로 쓸 수 있으니까 x 값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됐니? 어떤 점에서 안 됐어? 맨 마지막? 이거 쓸 수 있지? 여기다 F 구하는 걸 할 수 있죠? 아니 수학을 잘 못하는 거지 솔직히. 아니 원래 물리하는 사람은 이렇게씩 만들고 이렇게씩만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준대? 계산 잘하는 수학자들 있잖아. 수학 선생님들 갖다 좀 좋아해요. 그럼 F도 구해주고 F도 구해주고 MG도 다 구해줘. 이거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봐. 그럼 이게 내가 맞춰 해? 8분의 20 더하면 얼마야 이거 8분의 15mg잖아. 이게 뭐랑 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mg 더하기 라지 mg랑 같으니까 라지 mg가 얼마? 8분의 8 빼면 그냥 15에서 8 7 7mg네. 그치? 그러면 라지 m은 얼마? 8분의 7 20mg.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걸. 그러면 모두 나와. 이 x값도 나올 거 아니야. 어? 그 밑에 건 4번 구했니? 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무게중심이? 받침대 끝에까지 갈 수 있다고 회전하는데 그럼 몇 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 넘어지지 않게 해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각도 나오죠. 봐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무게중심은 나와 있잖아. 지금 이게 A고 이게 B야.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아? 그럼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 얘가? 여기 들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들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딱. 응? 여기 세타 아니야? 여기 세타 맞니? 전체 모양 그려줘? 전체 모양 그려달라고? 전체 모양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여기 세타로 지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세타라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 구하잖아. 그럼 뭐니?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죠? 아닌가?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세타는 이것분의 이것 구하냐? 얼마? B분의 A가 답이네 그냥. 오케이? 너네가 지금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무게중심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여기가 무게중심 확실해요. 그러면 이 무게중심이 이게 받침면이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돌리기 시작하면 무게중심이 전부 일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갈 텐데 여기가 최대라고.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각도라니까 세타. 그걸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지 당연히. 이렇게 세타 돌아가는 걸 보이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타니까 이게 지금 B고 이게 A래매. 이것분에 이게 탄젠트 세타 지금 이게 세타니까 이렇게 돼갖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맞니? 됐어? 맞아요? 5번이요? 탄젠트 세타가 이것뿐인 거 아니야? 각이 세타가 저거 세타 아니야? 엇각을 B쪽.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가 아닌가? 여기 무게중심
중심이 들어간 각도나 이게 들어간 각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세타구나. 맞죠? 이게 세타네. 이게 세타가 그러니까 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다 알고 있었네 혹시? 나만 몰랐던 거니? 이게 요만큼 들어가는 각도 요 x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갔더니 요 x랑 같겠지, 그렇지? 맞아? 근데 요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90에서 x 뺀 게 세타니까 요게 세타가 되네, 그렇지? 전체를 요거랑 요거 더한 게 90이니까. 그러면 탄젠 세타는 이것분의 2분의 a분의 b. 오케이? 오. 그냥 알겠어요.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숙제가 어디냐면 너희들 완자 다 샀죠? 완자 몇 페이지부터 하면 9페이지부터입니다. 9페이지. 내가 9페이지를 강조하려면 숙제 완전 9페이지서부터인데 9페이지에 보면 가로등기가 있습니다. 가로등기 있어요. 옛날에 배웠던 거. 이건 안 배우거든 원래.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는 했어요. 가로등기 하면서 복습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야. 거기 1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근데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밑줄을 치세요. 어디다가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있죠? 그게 나오면 거기다 밑줄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읽어. 그리고 나서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확인해서 어디까지? 심화까지 다 풉니다. 25페이지까지. 두 시간 이상 걸려요. 여러분 2시간 이상 걸려. 알았니? 꼭 해오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건데 주로 이제 심화 요거 맨 마지막 요거 질문하겠지 주로. 틀린 거 확인하고 모르겠는 거 와서 질문하는 거. 그러면 요거 질문하는 거 풀면서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볼 거예요. 한 15문제 정도. 역사랑 바꿔서 채점할까? 내가 채점을 하냐? 어쨌든 테스트 볼 거니까 테스트 보고 그리고 뭐 배울까 이제? 혹시 수학 좋아하니? 수학 좋아해? 좋아하구나.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어씨 얘들아 수학 그래프 나온다. 그래프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 순 그래프야. 그리고 나서 시간 모자라요 다음 주에 좀. 그리고 나서 뭐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음 주에 채영이를 창문 열고 밖으로 던지잖아? 그럼 떨어지죠?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다 할 수 있게 되면 뭐 배워? 그 다음에 던지고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던지기 전에 얘가 몇 초 있다 떨어질지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합니다. 알겠니? 다음 주에 공부합시다. 고생했어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아닐 테니까.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면 안 돼요. 좀 재밌지 않니, 그래도 우리?